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오전입니다. 국내에는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지 않죠.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봤을 때 그래도 오늘은 좀 쉬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족들과 함께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옐런 재무부 장관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좀 시사를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1.8%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아랫꼬리를 그래도 많이 달았고요. 다우 지수는 역시 마찬가지 아랫꼬리를 달고 양봉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만 좀 금리에 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고 나머지 S&P 500이라던가 다우존스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플이 가장 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3.54%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1.65% 정도 하락을 했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각각 좀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옐런 장관의 인플레이션 언급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출회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옐런 장관이 기준금리를 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례적으로 언급을 하긴 했지만 바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나설 건 아니기 때문에요. 또 파월의 입 이런 부분들에 더 주목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는 또 이제 하루에 오늘 시간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또 하루 하락을 하고 해프닝으로 또 하루 또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도 우리는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금 지표들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월 공장재 수주가 전월 대비 1.1% 증가했고요. 또 화이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화이자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증권사에서는 철강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그런 리포트를 발표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도 US 스틸 같은 경우가 8% 가까운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업종별 종목별로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철강업종 슈퍼사이클의 진입. 이 리포트는 이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어제도 제가 포스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철강주는 그래서 하락을 하면 사야 됩니다. 이제 슈퍼사이클의 초입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항상 우리가 주도주를 너무 빨리 매도해버리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예전에 차화정이라던가 작년에 2차전지라던가 그죠? 그걸 너무 빨리 팔아버리면 올라가는데 이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를 끝까지 들고 가야 되고 지금 장의 주도주는 다들 아시겠지만 철강주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이런 크레디트 스위스의 철강업 관련된 리포트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은 휴장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미국 시장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인도의 코로나19 확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진자 수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또 내일 이후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한 2종목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대한항공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항공에 대해서 제가 간혹 가다가 대한항공 호텔신라 이런 기업들 코로나19 끝나면 간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대한항공을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보면요. 4월, 5월 흐름이 없어요. 흐름이. 4월에 이제 다른 종목들 상승할 때도 상승을 하지 못했고요. 또 최근에 4월 말 5월 초에 다른 종목들이 하락을 할 때도 하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는
적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난주부터 시장이 하락을 해서 다들 울고 있는데 대한항공을 만약에 좀 진득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울 일은 없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즘에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여객 부분에 대한 실적은 좋지 못한데 대한항공은 지금 항공 화물의 실적만으로도 계속 지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계속 분기 실적이 흑자였어요. 물론 흑자가 크진 않지만. 그래서 그만큼 항공 화물에 대한 호황이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고요. 수출 좋았다고 하잖아요. 수출이 좋은데 수출을 배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비행기로도 수출합니다. 수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 관련해서 해운 운임 관련해서 해운주를 본다면 우리는 항공주도 다 같이 봐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 승인이 7월달 정도에 발표될 걸로 예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3분기에는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이 하나가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이제 백신 등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좀 자유로워지고 이러면은 연말로 갈수록 여객 수요도 회복이 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항공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상증자도 이제 다 완료를 했고요. 자산도 어느 정도 매각했고 정부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요즘에 사실 HMM이라는 해운주가 현대상선이잖아요. 거의 망할 뻔했는데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공매도 때문에 또 이제 좀 타격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항공주 쪽에서 HMM처럼 그렇게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넘버원 항공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대한항공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지금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1차 진입을 지금 자리에서 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좀 짧게 보신다면은 그래도 3만원 정도 한 번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길게 본다면은 32,000원 또 거기를 또 더 넘어서면은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마무리가 되고 또 코로나19 백신도 다 접종 완료되고 뭔가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제가 이제 121선을 살짝 하회한 24,500원 정도 잡아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당연히 그 정도 라인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좀 천천히 접근을 한다 싶으면은 그냥 한 10%씩 떨어질 때마다 더 산다.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이제 월봉상 한번 보시면요. 지난 2016, 17년도 이때쯤에 계속 저항 라인이었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 한 24,500원, 25,000원 이 정도 라인은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한항공 너무 길게 해가지고 한 종목 좀 짧게 볼게요. 롯데쇼핑 볼게요. 롯데쇼핑. 요즘에 보면은 정말 소비가 대단하죠. 소비가. 신세계에 막 신고가 나는 거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제가 그동안 계속 좀 말씀드렸고요. 근데 못 가고 있는 게 이마트랑 롯데쇼핑입니다. 근데 이마트는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대한 부분이 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못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쇼핑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보복 소비. 지금 백화점 소비가 엄청나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주당 순 자산 가치가 30만 원대예요. 그래서 최소한 PBR 0.5배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목표가로 15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121선을 하회한 11만 원대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날 잘 보내시고요. 어린이날 선물 2종목 수익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